수가 가진 양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수를 세는 것은 수가 가진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물건을 펼쳐놓고 세고, 모아보고 세고, 한 개씩 꺼내면서 세고, 또 한 개씩 넣어보면서 세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셀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머릿속에 수에 대한 이미지가 생기고 수를 분리해 놓을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숫자로만 공부를 했거나 그림만 보고 수를 몇 개인지 써봤거나 이러면 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몇인지는 알지만 수에 대한 융통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가진 의미, 그림이든 물건이든 의미를 떠올리는 아이, 그런 아이와 숫자만 떠올리는 아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사고력 연산 에게에서는 충실히 수세기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나비 2마리와 사과 2개가 같은 양을 나타낸다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나뭇잎 5개와 볼링핀 5개가 같은 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유형들, 같은 수를 나타내는 것끼리 이어보는 이런 유형들,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도미노를 보세요. 수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이것을 하나의 수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무당벌레를 보세요.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배열 형태로 아이들이 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일렬로 배열된 물건만 세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펼쳐져 있거나 막 늘어놓은 상태에서 수를 세기도 하거든요. 이런 실생활 베이스에서 제시되는 문제들, 공간을 넓게 보면서 수세기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어린아이들은 수를 어떻게 읽을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무가 5그루인지 5그루인지 수를 읽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를 다양하게 표현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 수를 늘어도 놓고, 그리고 2줄로도 놓아보고 한 줄로도 그려보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수를 숫자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선으로도 그어보고, 정말 다양하게 수를 나타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럴 경험을 당연히 주셔야 합니다. 이런 문제 또한 사고력 연산 에그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으면서도 독창적인 문제예요. 보세요. 분류 기준을 세워주는 거죠. 동물의 종류를 셀 수도 있고, 그리고 무늬 또는 색깔로 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면서 셀 수 있는 것, 분류를 잘하는 것이 사실 수학학습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그동안 해결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주어진 문제만 보고 답만 쓰는 그런 문제들을 거의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 수만큼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 무시하지 마세요.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수강각 없다고 사막에 올라가서 이런 거 시키기 어려워요. 제때 지금 이런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한 개씩 짚으면서 세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림에 표시를 하면서 세도 몇 개까지 세웠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개씩 짚으면서 또는 한 개씩 옮겨서 놓으면서 수를 세게 해주시고요. 이때 옮기고 나서 수를 말하게 도와주세요. 옮기기 전에 말하거나 엇박으로 말해서 셀 때마다 결과를 틀리게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수를 그냥 외우듯이 말했던 아이들이 그래요. 수를 외우는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옮기는 것과 수를 말하는 리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수를 세도 꼭 한 개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습관이 고쳐질 때까지 수 셀 때 리듬에 맞춰 세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세웠는지 살피는 것은 공간을 넓게 통제하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집중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수세기에서 자꾸 실수가 생기는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습관을 잘 들여주셔야 합니다. 수는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사탕 5개를 세는데 하나, 셋, 다섯, 둘, 넷 이렇게 세면 안 되잖아요. 수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수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쓸 때 순서가 늦을수록 큰 수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수의 순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수의 순서를 거꾸로 말하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순서를 나타내는 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같이 부르는 수이죠. 이 순서를 나타내는 수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1, 4, 7, 10, 13, 점점점점과 같은 수열이 있을 때 5번째 항의 수는 13이죠. 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나타내는 수에 대한 이해는 이후에 함수 개념의 학습에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잘 기초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0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1보다 1 작은 수로 도입하죠. 처음 사람들이 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0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0이 없어도 덧셈 뺄셈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0은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0이 없으면 100도, 1, 10도, 1도 모두 1이라고 쓰게 되니 수를 나타내기 어려워서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돈 꾼 사람과 꿔준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우스운 생각도 들죠. 아이들과 0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접시에 있던 음식을 모두 먹었을 때 하나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가 0인 거죠. 교실에 친구가 아무도 없을 때. 이와 같이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1단계 1호에서는 부등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물의 양을 비교할 때에는 많다 적다,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크다 작다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도록 합니다. 기호는 수학적인 의미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 애들이 코끼리라는 말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코끼리라고 어른이 말해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코끼리를 가리키면서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아 저게 코끼리구나 하고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코끼리를 글자로 배우고 쓰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등호야 큰 쪽으로 입을 벌려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많고 적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로 표현할 때 크다 작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비교 표현을 어려워해요.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적은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지칭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무엇보다 많다와 같이 문장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아직 좀 어렵습니다. 한글이 아직 서툴러서 어려울 수도 있고 비교 표현 자체가 기준이 되는 수와 비교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이해를 못한다고 이거 너무 못하는데 문제집을 하나 추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소비교를 잘하고 있다면 여유를 가지고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수를 비교하는 표현은 말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면 돼요.